자, 이제 유리함수 드디어 분모가 유리함수 뒤에 또 이거 글자 보이나요? 뒤에? 네. 유리함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모에 x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분모에 x가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분자에 x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조건 분모에 x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리함수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통해서 유리함수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 가장 그 단순한 형태가 y = x분의 1이 될 거예요. 얘를 통해서 유리함수의 특성을 파악을 할 겁니다. 아무 군더더기 없이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도 1인 거 가장 단순한 형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애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면 이거 좌표축이 있다고 쳤을 때 1, 2, 3, 4 이쪽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 2, 3, 4 이런 거 한 번쯤 해봐야 돼요.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x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 볼 텐데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거는 분수값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x의 값이 0이 아니다 라는 제한이 걸려요. 나중에 이것이 다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정의역의 제한이 걸리죠. 정의역 만약에 깔끔하게 표현하는 거다 집합으로 정의역 x는 하고서 x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요 오랜만에 보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거 이것도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따라서 표시를 해볼게요. x값 일단 간단하게 자연수 정도 한번 해봅시다. 1이면 1이죠. 2면 2분의 1이 되겠죠. 3이면 3분의 1이 될 거예요. 4면 4분의 1이 될 겁니다. 보이시죠? 반대로 2분의 1이면 2가 되겠죠. 3분의 1이면 3이 될 거예요. 4분의 1이면 4가 될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실수값이기 때문에 이 점들이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반대로 마이너스로 하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3 4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x분의 1의 모습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y 값도 x축과 이거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납니다. 왜냐? 이유는 x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수가 0이 되려면 누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지 0이 됩니다. 분자가 0이어야지 0이 돼요. 분수는. 근데 분자가 1이라고 고정이 돼 있잖아.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치역도 특징을 갖고 있어요. y는 0이 안 되는 실수값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죽었다 깨도 0이 안 되고 죽었다 깨도 y도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가까이 가기는 하는데 영원히 이 선하고는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이라는 거는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에요. 그는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 선하고는 절대로 안 만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르는데 점근선 만들기 되게 쉽습니다. 여기 아니다 있죠? x는 0이 아니다. 이거 자체가 점근선이에요. x = 0. 안 만나니까. 또 y = 0. 얘네들이 점근선이죠.
요 측면에서 바라본 게 정의역과 치역의 측면이에요. 여기까지가 함수에서 집합을 표현할 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집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정의역과 치역에서 나타나고 이런 애들은 점근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살펴볼까요? 얘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점들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살펴볼까요? 대칭이라는 건 뭐죠? 서로 마주보면서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자, 1,1하고 마이너스 1,1 대칭이지. 이렇게 대칭이잖아. 거리 똑같고. 그 다음 2,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면 대칭 구조죠. 이해됐습니까? 또 반대로 2분의 1,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2하고 요거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얘는 점대칭 구조라는 거예요. 이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점대칭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점이 누구예요? 0,0이죠. 근데 이 0,0의 특징이 뭐예요? x축과 y축이 만난 점이죠. 그런데 좀 전에 x축은 뭐라고 했어요? 점근선이라고 그랬잖아. y = 0. y축은 x = 0이 점근선이잖아. 따라서 이 점대칭 구조인데 그 점이 0,0인데 그 점의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한 성질이죠. 두 점근선 사이의 교점이 바로 대칭점이 된다.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습니다. 요거 누구예요? y = x예요. y = x랑 봤을 때 누구랑 누구랑 대칭 구조냐면 얘랑 대칭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x 값이 뭐예요? 2분의 1이고 y 값이 2죠. 그런데 여기는 x가 2고 y가 2분의 1이죠. 다시 식으로 써볼게요. 이 점 2분의 1,2예요. 이 점 2,2분의 1이죠. x값과 y값이 a, b가 b, a로 바뀐 셈이잖아. 근데 모든 점들이 다 이렇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바로 직전에 역함수라고 불렀죠. 그쵸? 얘 뭐예요? y = x에 대한 대칭.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얘는 점대칭만 있는 게 아니라 y = x에 대해 대칭을 이룹니다. 이 기본형이죠. 이 점, 이 점, 그 다음에 2점, 2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y = x에 대한 대칭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가 끝이 아니다. 이건 y = x죠? 자, 이렇게 볼게요. 요건 누구냐? y = -x예요. 이때는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얘와 얘를 비교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누구랑 누구? 2,2분의 1하고 이쪽에 오면 -2, -2분의 1이라는 게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른 말로 하면 맞나? 2,2분의 1 아닌데? 이거 아닌데? 딴 거 골랐네. 여기 얘랑 딴 거 골랐어요. 에이 지우개 엉뚱한 거 골랐잖아. 여기
이거 뭐냐? a, b고 이쪽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오케이? 이해됐어? 이거 뭐야? y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야. 우리 도형의 이동편에서 배웠어요.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y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 더 추가. 이렇게 되죠. 얘는 대칭이 엄청 많아요. 점대칭도 있고 직선에 대한 대칭도 2개나 있고 기본적으로 대칭이 덕지덕지 붙은 애예요. 따라서 뭔가를 물어볼 때도 대칭을 엄청나게 물어보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123페이지 맨 밑에 노랑이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게 4번이죠. 그리고 3번이 중요한 건 두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 되기 때문에 3번, 4번을 다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뭐 별표를 치시던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 점대칭 구조나 선대칭 구조를 끊임없이 고난이도 문제에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이다? 두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출발이다. 얘네들은 평행이동을 해도 평행이동한 만큼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y = x도 평행이동하면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평행이동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원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되겠지. 원점이 어디로. 만약에 대칭점이 2,3으로 움직였어. 그러면 얘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마찬가지 얘도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죠. 대칭점이 움직이면 얘네들도 같이 그만큼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따로 찾는 게 아니라. 따라서 가장 1순위는 대칭점이에요. 점대칭 구조. 대칭점이다. 점근선의 교점이다. 이걸 가장 1순위로 놔야 되겠지. 여기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이너스 1. 얘에 비해서 x분의 1하고 x분의 마이너스 1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y좌표가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얘는 어떻게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얘 마이너스가 어디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y 앞에 붙어 있었다. 그러면 x는 가만히 있는데 y만 마이너스 y로 바꾼 거니까 이걸 뭐다? x축 대칭이다 라고 우리가 불렀어.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 초록색 직선에 대해서 초록색 곡선에 대해서 x축으로 대칭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얘의 대칭 이동하면 얘를 대칭 이동하면 얘.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위에 숫자 값이 상수값이 어디 쓸 데가 없네. x분의 k에서 첫 번째 이 지우고서 써요. 칠판이 너무 좁아. 여기서 k가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구조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수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분자에 있는 상수값이 얘가 결정적으로 얘의 그림을 결정하겠죠. 자, k가 양수면 어디하고 어디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야 되냐?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야 되겠죠. k가 음수면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지금처럼 흰색처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그림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차분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자, 그 다음 K가 커졌어요. 이제 K가 커졌어요. 뭐로? X분의 1에서 X분의 2로 만약에 커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똑같은 x인데 y 값이 몇 배로 늘어나요? 2배 곱하기 2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y에서 무슨 색깔 바꿔 이제? x가 1일 때가 아니라 x가 2가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2분의 1일 때는 2가 아니라 4가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2일 때 2분의 1이 아니라 1이 찍히겠죠. 2배씩 커진단 말이에요. y 값이 여기가 아니라 2배씩 커진다고, 여기가 아니라 2배씩 커진다고, 얘가 아니라 2배씩 커진다고. 여기에 찍힐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냥 내비두고 여기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초록이랑 보라색을 비교해 보세요. K가 숫자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점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이해돼요?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효과가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분자가 커지면 대칭점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다고 칩시다. 흰색은 x분의 a고 빨간색은 x분의 b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아차려야 돼요. 첫 번째,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림이 그려졌다는 걸 봐서 a나 b나 둘 다 양수분할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눈치를 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빨간색이 흰색에 비해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졌다는 걸 봐서 a보다는 b가 더 큰 값이구나. 이런 거를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만 보고.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거 다 시험 문제예요. 지금 나오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질문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한 개도 안 빼놔요. 물론 자주 물어보는 거는 그나마 더 자주 물어보는 거. 빈도수가 높은 건 얘죠. 얘랑 그다음 얘가 왜 노란색이에요? 고난이도 문제라고 소위 부르는 문제에서 이런 애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고난이도 질문이 되니까. 그래서 노란색이지. 단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싹 다 물어봅니다. 물어볼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됐어요? K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물어볼 거고요. 똑같이 음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밀려나오는 애가 있겠지? 그런 애들은 뭐겠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3 같은 거예요.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거 싹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말 나오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x분의 b고요. 흰색은 x분의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차려야 돼요. a와 b 모두 음수분할을 알아차려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a와 b 중에서 그러면 이번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큰 숫자예요? a가 더 큰 숫자예요. 왜? a는 마이너스 1 같은 거고 b는 마이너스 3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크기를 비교하면 a가 더 큰 거예요. 절대값이 b가 큰 거지. 이런 거 낚이기 딱 좋죠? 낚이기 딱 좋아요. 순간 방심하면 틀리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거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물어본다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사실 여기서 남은 거는 이제 역함수 하나 남았는데 그래도 중간에 더 이상 쓸 데도 없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용이 너무 포화돼서 너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평행이동이나 이런 거 평행이동도 해야 되잖아.
그건 문제 풀면서 조금씩 얘기하자. 중간중간에. 문제 5번. 자, 이거를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고 여기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생각해봐라. 됐습니다. 자, 얘를 해석하기를 어떻게 된 겁니까?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y 이퀄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시키겠죠?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0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점근선이죠. 이 축과 이 축이 x축으로는 3만큼 움직였어요. 이렇게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점이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이게 대칭점이고 그림 자체가 그려지기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그림 자체를 그리기 위해서 얘 k 값의 보호를 따져야 되죠. k 값의 보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 패턴이 다르니까 k가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때 좀 더 꼼꼼하게 표시를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요 그래프 x축 y축이랑 만나는 y절편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표시해주면 가장 퍼펙트하겠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뭐 x가 0일 때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분의 1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다 3분의 11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x절편 y절편. 여기까지 이해됐지? 중요한 거는 정의역, 치역 일단 얘가 구하라는 거. 정의역은 x는 3이 안 됩니다. 분모가 0 되니까. 오케이? 또 치역은 y는 4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근선의 방정식은 정근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안 된다 안 된다를 된다 된다로 바꾸면 되는 거지. x는 3이고 y는 4인 직선이다. 여기서 물어보지 않아도 다 한번 찾아보자. 대칭점은 3,4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칭되는 직선은 자, y 이퀄 x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기본 대칭 직선이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y 이퀄 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 x 플러스 2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또 하나 직선 y 이퀄 마이너스 x 얘도 바뀌어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4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거를 굳이 표현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때 뭐 y절편만 따지면 여기가 7이 된다는 뜻일 거고 여기가 1이 된다는 뜻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됐습니까? 이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다 구해지는 거죠. 하나만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두 번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지금처럼 줘요.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냐? 왼쪽은 분수에서 보면 대분수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그거에 비하면 가분수 형태입니다. 식으로 따지면 무슨 말이냐? 쟤는 자 봐봐
2분의 5라는 값이 있어. 요건 가분수지. 얘를 얘로 나눌 여지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걔를 2분의 1 플러스 2로 바꾼 게 대분수잖아. 초등학교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2에 2분의 1 이렇게 표현, 요새도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분수예요. 이해됐죠? 실제 뜻은 이렇게 됐다는 뜻이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을 파악하기 제일 좋은 건 대분수 형태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꼭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가분수 형태를 준 거. 그러면 얘처럼 나누기를 해야 될 것이냐? 네, 원래대로 한번 나누기를 하죠. 근데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굳이 이거가 필요 없는 게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몫이 어떻게 됩니까? 요 앞에 숫자 얘로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3이 되겠죠. 몫이 3이고요. 3x 플러스 1이니까 변별이 빼면 마이너스 2가 나머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x 플러스 1에 몫이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3으로. 얘가 몫이니까. 일부러 비교하라고 똑같은 데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2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해돼요? 윤서 어려워? 다현이는? 다현이 표정이 지금 복잡한 표정인데? 어디가? 아 괜찮아. 매년 나와. 이거 계산하면 매년 애들이 승자했죠. 왜냐면 여기 식이기 때문에 이 숫자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서 헷갈리는 거야. 지원이는? 어? 예림이는? 어? 다현이 어디가 헷갈려? 이거 숫자를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5를 2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요. 여기다 4가 썼으니까 나머지 1이 네모죠. 그쵸? 그래서 얘가 2분의 1 나머지가 분자에 남아있는 거고요. 몫이 2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이거 하고 있을 시간 없다라는 거야. 없다고 진짜로. 이거 하다가는 시간 다 날려. 이런 거는 1분 컷이란 말이야. 문제 푸는데 1분 안쪽에서 풀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의 본질을 생각해 볼까? 요 몫이라고 하는 이 3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x를 갖고 3x를 만들어 줘야 될 때 필요한 숫자죠. 즉 뭐냐? 여기 있는 이 3과 여기 앞에 안 보이는 1 사이의 비율이에요. 1분의 3. 그게 몫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몫이 뻔히 보이는데 굳이 이거를 나누기 셈을 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 1분의 3이니까 얘는 그냥 바로 x 플러스 2를 써놓고 몫이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3부터 쓰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몫이 어차피 1이 3x가 될 때 필요한 숫자니까 1분의 3, 3이라고. 즉 전문용어로 따지면 개수 비를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개수 비를. 이 앞에 있는 개수와 이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고. 그게 몫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 잘. 그러면 요 분자를 뭐로 채울 거냐?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는 발상의 전환을 해요. 이렇게. 어차피 얘를 통분해서 전부 다 분자에다 갖다 쳐놓으면 3x-1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잠깐 암산해 보세요. 얘랑 곱해서 분자를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얼마? 3x 플러스 3. 이거 내 머릿속 숫자들이야. 근데 걔가 뭐로 바뀌어야 돼? 3x-1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위에 분자에 이미 여기 있는 숫자에 어떤 숫자가 필요해? 마이너스 4가 필요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 이 숫자에 마이너스 4가 이미 딱 둥지를 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여기서 계산하면 됐구나. 이게 3이잖아요. 마이너스 4. 언제나 이게 계산이 훨씬 더 정확해요.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내 머릿속에서 얘랑 곱해서 이게 나왔어. 나왔는데 걔가 결과적으로 요게 나와야 돼.
애초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려면 요 초록색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초록색이 분자인 거예요. 이거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1분 안쪽에 풀어내요. 이런 거 갖고 식 정리하는 거 갖고 버릴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이것만 했으면 이제 끝났죠.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어요. 왜? 이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이 형태로 바뀐 거니까. 그러면 자 얘는 x분의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움직인 거죠. 이해했어요? 따라서 정의역은 그냥 읽으면 되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치역은 y는 3이 아니다. 이 숫자 그냥 읽으면 되고 정분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대칭점은 마이너스 1,3이다. 그냥 다 여기 있는 숫자들을 쭉쭉쭉 읽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2, 3 이렇게 그려지겠죠. 스타일이. 뭐 말 나온 김에 그림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0이라면 마이너스 1 이쪽 3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해됐을까? 네. 요게 기본이다. 이것만 그릴 수 있으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 풀 수 있다. 사실은.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효율적인 방법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거죠. 진서도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쭉쭉 가볼까요? 필수예제 2번. 자, 이거는 다 최대치에서 물어보는 건 다 그림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x가 0에서부터 a라는 값 사이에서 함수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의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3이라 할 때 그때 그걸 이용해서 a와 b를 구하시오. 이렇게 생겼어요. 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가분수 절대로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죠. 대분수로 바꿔야 됩니다. 대분수로 바꿔볼까요? 뭐로 할까요? 노랑이? 몫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2 됐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2죠. 근데 여기 2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b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 b 마이너스 2 마음에 들어? 잘 안 돼. 다시 처음에 잘 안 됐고요. 얘랑 곱하면 2x 플러스 2가 분자에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걔가 뭐로 바뀌어야 돼? 2x 플러스 b로 바뀌어야 되니까. 맞아요? 여기에 없는 b는 있어야 되고 이쪽에 없는 2는 저기 나가야 되겠죠. b-2가 필요하죠. 분자에. 그래서 b-2.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때 b에 대한 조건 없나? 단 b는 그렇지 당연히 있어요. 단 b는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니까. 그럼 얘가 플러스다. 맞습니까? 플러스니까 그림상 어떻게 그려질 것이다? 마이너스 1과 그 다음 플러스 2로 되어 있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놈이 어떻게 생겼다?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1, 4분면 3, 3분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양수여서 분자가 양수. 그런데 x가
0에서부터 a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어딘지 몰라도 여기까지 a까지 0에서부터 a까지. 따라서 내가 봐야 될 그래프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있는 거죠. 초록색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최대값 어디서 나와요? 최대값 언제 나옵니까? x가 0일 때 나와요. 최소값은 x가 a일 때 나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x가 0일 때, 이때 x의 0을 대입을 해서 6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b값이 나와지는데, 자 여기서 잠깐 여기 잘 봐. x값 0을 요 대분수에다 넣으면 오히려 계산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대분수는 점근선이나 이런 거 딱 파악할 때 빠르고 편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실제 y값의 계산은 가분수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다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0 플러스 1에 0 플러스 b 얼마나 좋아 계산이.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그냥 b예요. 그러니까 b가 6인 거죠. 최대값이 6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b가 6인 거예요. 6. 그러면 최소값은 a에서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1분의 x값 a죠. 2a 플러스 6이고 그 값이 얼마라고? 3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a 값 찾는 건 이렇게 되죠. 이제 크로스로 곱해야 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3a 플러스 3은 2a 플러스 6이다.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 다음 이거 필수제 2번에 내가 방금 본 게 6번이었네. 번호가 그냥 연결된 거네. 필수제 7번. 얘는 야 이거 평행이동 얼마큼 시켰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땡기겠어. 이거는 그냥 가분수를 모르만 바꾸면 다 보여. 대분수를 바꾸면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바꿉시다. 얘랑 몫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 2x-4니까 여기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래야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서 K는 1이라고 바로 나오고요. A는 2고요. B도 2가 되겠죠. 그럼 1부는 그냥 끝나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음 필수제 8번. 뭐 이것도 다 아까 설명 다 한 거예요. y 이꼴 이게 있는데 얘는 직선 y 이꼴 x 플러스 a와 직선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해서 b에 대해 대칭이다. a와 b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아까 다 설명했던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대칭되는 직선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기울기 일자리 y 이꼴 x, 하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마이너스 x. 그런데 걔네들도 얘가 움직인 만큼 같이 움직인다. 평행이동한 만큼. 그거였잖아. 아까 미리 첫 번째 문제 풀 때 다 해봤잖아. 그치? 그거 그냥 푸는 거죠. 얘를 대분수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2분의 플러스 3이고 3x 플러스 6이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 4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따라서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니까 얘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y 이꼴 x 플러스 2의
더하기 3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평행이동 함께 y 꼴 x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5가 될 테니까 a는 5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y 꼴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y 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에 더하기 3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따라서 b는 플러스 1 a하고 b 간단한 문제죠. 이미 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릴 수 있으면 그냥 다 풀려요. 중요한 건 아까 다 첫 번째에서 다 설명했어요. 두 번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다. 자,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그리고 얘가 생겨먹기를 이렇게 하나 생겨먹고 이렇게 하나 생겨먹다. 아, 이거 색깔을 걸릴까? 구별이 잘 안 될 것 같네. 이렇게 생겼다. 뒤에서도 보이시죠? 이때 값을 하나씩 줬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고요. 여기는 3분의 4나요. 뒤에도 글자 보이나요? 자, 이걸 활용해서 뭘 구하라? A, B, C를 다 구해라.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얘를 갖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벌써 이미 중요한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얘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점근선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분모는 x 플러스 3이라는 거죠. y의 점근선이 2니까 플러스 2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뭔가 k가 있겠지. 이건 모르지 아직. 상수값은. 여기까지 이해됐어? 나 이 k만 구해서 정리해서 얘랑 짝을 맞춰보면 되잖아. 비교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그 k를 구할 수 있게 가장 손쉽게 해주는 게 누구야? 얘나 이런 점이지. 아무거나 하나 따서 가령 0일 때 2다. 요걸 딴다고 치자. 얘를 적용을 해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k 플러스 2가 응? 맞아요? 얘가 응? 이거 0,2에? 아 씨, 쏘리. 왜 0,2예요? 잘못 읽었네. 이건 점근선이 2고 3분의 4라고 써놓고서 깜짝 놀랐네. 여기까지 됐죠? 0,3분의 4 잘못 읽었어요 숫자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K는 얘 넘어가면 3분의 마이너스 2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끝이죠. 비교하면 돼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6인데 플러스 4로 끝나겠지. 이해됐죠? 다시 2x 플러스 6이야. 그게 올라갈 거야. 근데 플러스 6인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러니까 2x 플러스 4로 끝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A, B, C 그냥 비교하면 되죠. A는 2, B는 4, C는 4.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돼요? 우리가 중요한 건 다 배웠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필수의 10번부터는 약간 응용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앞에 몇 번부터 풀어야 되죠? 5번부터? 네, 5번부터 9번까지 한번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